안녕하십니까, 정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사들 파업이 끝났습니다. 전공의들이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은 파업에 돌입을 할지 말지 이 얘기를 드리자고 한 건 아니고요. 18일 동안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자꾸 민주노총 파업하고 자꾸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민주노총이 지금 이 시기에 파업을 했으면 언론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 것이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비교가 되던데, 그래서 그 비교된 생각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면은 언론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은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야죠. 그래야만 사업주들이 임금 교섭에 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니까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파업을 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은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동안 언론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상황만 보도를 했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또다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겁박을 한 거였죠. 심지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까지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을 무지하게 언론은 두드러 팼죠.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단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불법으로 간주하고 난 다음에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곧바로 경찰과 검찰은 노동자들을 수배 때리고 구속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잠재울 수 없다 보니까 초강력 대응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노동자업이 파업을 하게 되면 업무에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손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손해의 책임을 노동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손해배상액도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청구를 하니까 노동자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민주노총이 그동안 파업을 해오면은 언론의 대응도 그렇고 정부의 대응도 그렇고 매우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정도를 넘어서서 극심한 탄압을 하는 방향으로 몰아갔죠.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주로 간호사분들이 많이 파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간호사들 평균 근속 연수가 5년이 좀 못 된다고 합니다. 간호사분들의 근로 조건이 무지하게 열악하죠. 오직하면 태움 문화가 병원 내에서 가장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한 주된 이유는 돈보다 생명을,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보건노조는 파업을 해 왔던 거죠. 이렇게 누가 봐도 명분 있는 파업을 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나섰습니까? 직권중재 사업장에 대해서 직권중재를 하고, 이 직권중재를 정부가 내놓으면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하면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파업에 참여했던 간부 조합원들을 탄압을 했던 거죠. 직권중재 이 악법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이 법을 대체한 또 다른 악법이 또 등장했죠. 이른바 필수공인 유지 업무라 해서 병원 내에서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사실상 없습니다. 응급실 업무 등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필수공인 유지 업무라고 해서 파업에 참여하는 그 숫자를 상당 부분 제한을 해놨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나마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또 부당 노동행위로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탄압하고 회유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다반사로 벌어지죠. 이런 일들은 병원장이 앞장서서 교수들을 지시하고 병원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일들이 많았었죠.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의 파업을 언론도 두들겨 패고 정부도 나서서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직장 내에서도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져도 이걸 잘못됐다고 사업주를 처벌한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번에 의사들이 파업하는 과정을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대요. 우선 조선일보가 이번에
의사들이 파업한 이유를 이렇게 썼대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뜬금없이 의사 정원 정책을 강행하는 바람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다. 그래서 파업의 원인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이것으로 딱 기획 기사를 썼더라고요. 민주노총이 파업을 했으면 이런 정도 내용으로 썼을까요? 예, 민주노총의 파업을 두고 조선일보에서는 옛날에 이런 기사도 썼죠. 가뭄의 웬 파업, 뭐 이런 거였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달랐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정부 대응도 달랐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 특히나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면은 대화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하고 대화하는 일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는 총리까지 나섰는데, 총리까지 나서는 일은 거의 뭐 제 기억은 없었지 않았냐 싶습니다. 아마 대통령 빼고 정부에서는 대부분 다 나왔다. 어디 그뿐입니까? 국회의원들까지 나섰고, 여당의 정책위원장도 이번에 나서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다고 하는 거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재논의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이니까 정부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강행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논의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던 정부의 태도를 보고 한편으로는 매우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업장 내에서 벌어진 일도 많이 달랐죠. 병원장은 뭐 물론이거니와 이번에 파업을 보니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서를 병원장이 받았는데, 만약에 병원 파업을 하는 우리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낸 즉시 바로 처리를 해버렸지 않느냐 봐지는데,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의 병원장들이 사직서를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수들까지 나서서 이번에 집단 행동을 했던 전공의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교수들도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 병원 의사들을 제가 여태 본 적이 없는데, 제발 우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이런 정도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언론도, 정부도, 그리고 사업장 내에 있는 병원장이나 의사들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 이번 파업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정부의 대응 방식, 언론의 태도, 사업장 내 사업주들의 태도 방식, 특히나 병원 사업장에 보여줬던 이런 아름다운 연대의 모습, 이런 모습을 제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 아닌 기대를 한번 가져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 공공성 정책이라고 해서 뭐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었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올바른 의료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거의 뭐 세 발의 피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건데,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공공시설, 의료 공공기관은 한 5.6%에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병상은 한 12% 정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공의료시설, 공공병상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봐지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 이것만 내면은 모든 진료는 다 공짜로, 무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되는 보험 적용률이 지금 현재 보장성은 6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10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공공의료정책이 거의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는 주로 병이 생기면은 치료하는, 처방하는 방식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일은
그닥 없거나 거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히려 예방의학에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면은 치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훨씬 강화가 될 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 요런 정도의 내용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의료 공공성 강화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정부나 의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제는 뭐냐면은 환자를 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밑바탕에 깔린 조건에서 어떠한 의료 정책을 펼친다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돈보다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 사람을 중히 여기는 의료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만이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이 수립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의성의 노동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